안녕하세요. 고전 읽기 교양교 과목 예술의 눈과 문학의 마음으로 세상 읽기 소개를 드릴 방송영상학과 이자혜 교수입니다. 과목 설명은요, 수업 목표, 고전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교재 설명, 그리고 수업 개요와 방법, 평가 방법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양교 과목 고전 읽기 문학과 예술 분야의 수업의 목표는요, 교양교육의 목적인 인문학적 교육 그리고 역량개발 교육 두 가지를 충족시키고자 함이고요. 요즘 우리는 공감의 시대, 창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문학과 예술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탐구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고전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고전의 사전적 정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전은 내용적으로는 훌륭하고요. 시간적으로는 오래되었고 그래서 후세까지 인정된 작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고전들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처한 현재의 사회와 삶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도록 만든다는 것에 그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의 주 교재는 바로 고전 작품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총 2권의 고전을 읽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를 다른 시각으로 쓴 미셸 트루니에의 방드리디 야생의 삶, 이러한 작품들인데요. 책 설명을 아주 잠깐만 하자면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혹은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다. 다 햄릿에 나오는 대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유명한 대사들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깊이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전을 깊이 정독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것에 따른 나머지 과정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사실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변동은 가능합니다. 수업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요. 고전 문학 작품을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읽고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팀 발표와 토론, 글쓰기를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해석을 돕는 연관 컨텐츠들, 예를 들어 문학이나 미술이나 영화 등의 연관 컨텐츠들도 같이 감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토론과 감상과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전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고전 작품을 리텔링을 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텔링이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다시 텔링, 말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고전을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로 전한 문학 작품을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영화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매체도 전환하고 표현이나 이러한 것들을 개작한다라고 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고쳐쓰기 또는 다시 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요구되는 이 리텔링이란 이 방대한 고전을 다다시 쓸 수는 없겠죠. 리텔링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작품들의 인물과 주제의식 등을 현대에 맞게 다시 쓰고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수업 방법은 두 가지 고전을 읽으면서 하나의 고전마다 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전을 읽는 것입니다. 선행 읽기죠. 수업 전에 읽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고전의 이해를 돕는 중심 개념에 대한 강의와 연관 콘텐츠를 감상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팀별로 토론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팀별로 토론 주제를 먼저 제시를 하고 수업 시간에 또 토론을 통해서 어떤 토론 주제가 적합할지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2가지 정도의 큰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리텔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개별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죠. 그래서 평가 방식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요. 중간고사는 고전, 첫 번째 고전 1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전 1에 개별 독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들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개별 독서 여부와 사고력,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발전시켰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들로 해서 20%가 배점이 되고요. 기말고사는 마찬가지로 고전 2의 개별 독서를 얼마나 잘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20% 배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출석 20%, 과제 20%, 여기서 과제는 팀 과제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말에 나오게 될 또 개별 과제, 리텔링 보고서죠. 이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점수가 20%입니다. 그리고 토론 10%, 발표 10%, 이 부분은 팀 에서 토론을 하게 될 때 개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가, 얼마나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참여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팀 발표라고 하더라도 팀 발표와 토론 등의 어떤 팀 평가에서 동료 평가가 적용되는데요. 팀 간 평가, 각각 다른 팀을 평가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팀원 내에서 스스로 동료 평가를 하는 것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전 읽기 예술의 눈과 문학의 마음으로 세상 읽기라고 하는 이 수업을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읽기, 말하기, 쓰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읽기는 선행 읽기, 그리고 다시 읽기, 그리고 말하기는 토론의 과정, 그리고 쓰기는 리텔링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사실은 생각하기, 사고하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읽기, 말하기, 쓰기의 과정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전 읽기, 예술의 눈과 문학의 마음으로 세상 읽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